이번 시즌 이제 프리뷰를 하는데 맨체스터 두 팀은 이번 라운드도 들어가죠. 네. 그래서 한 주 미뤄서 합니다. 먼저 맨유를 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 시즌에 뭐 이 정도면 나름 성공적으로 마쳤죠. 그렇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함께 뭐 거기 기점이었죠. 올라갔고 그 전에도 나쁘지 않았으나 좀 뭔가 아쉬운 게 많다. 특히나 이 넘버 10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선수들에 대한 부재가 아쉬웠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폭바가 복귀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시너지가 확 나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8승 12무 8패로 3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리그컵, FA컵, 유로파리그 다 4강 탈락입니다. 저도 이거 그러게. 찾고 나서 다 준결승 떨어졌네? 다 이 세미파이널에 다 떨어졌고 문제점을 일단 3개만 크게 꼽아보자면 지난 시즌의 문제점. 네. 일단 주전 선수들이 막판 가수로 피로 누적이 생겼는데 요거는 대체할 수 있는 로테이션전이 마땅치 않았다.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이번 시즌에도 이거는 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역삼각형의 밑에 꼭지점 역할의 미드필더는 마테치랑 프레드가 결국엔 마지막에 프레드가 나오면서 이게 됐어요.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없었을 때 문제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빠지면 같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팀이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좀 있었으니까. 팀 공격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 풀백 완비사카가 없었을 때 어떤 그런 이 피로. 그리고 이제 센터백은 뭐 메가이어가 전경기 다 나오긴 했지만 옆에. 근데 이제 메가이어가 그리고 아예 안 나왔을 때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우측면 공격수가 사실 다른 공격 라인에 비해서 한 2% 정도 부족하지 않았나. 여기가 이제 그린우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다니엘 제임스 DJ가 나온다거나. 근데 이제 산초 딜이 딱 무산이 되면서 오히려 더 부각됐다고 봐요, 이번 시즌에. 일단 뉴스는 영국 언론에서는 계속 마지막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여전히 뭐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다. 마지막 이게 되면 맨유 입장에서야 좋을지 모르겠으나 분데스리가가 이번 주말에 개막입니다. 맞아요. 그럼 도르트문트가 이럴 가능성은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쉽게 내줄 리가 없고 그래서 어찌됐건 산초가 안 옴에 따라서 우측면 공격수의 문제는 올 시즌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겁니다. 메가이어는 든든한데 이 짝 파트너로 이제 린델레프가 주로 나왔었죠. 근데 린델레프도 100%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기에는 한참 모자란 경기력이 또 있었고. 자, 그러면 일단 스쿼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 딱 띄워드린 대로 지금 새로 영입한 이적생도 있고 기존 선수단도 이렇게 쭉 있는데 2는 하나예요. 반더비크. 네, 반더비크. 근데 되게 괜찮은 인이 아주 좋은 영입이기 때문에 반더비크가 오면서 중원과 공격진의 여러 가지 그 가용 범위가 많이 늘어났다. 네. 그러니까 반더비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포지션 분류 자체는 중앙 미드필더를 하긴 합니다만 이 선수가 워낙 전진성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까지도 소화할 수가 있고 유사시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뭐 이제 쓴다고 하는데 세우긴 하는데 이제 거기가 보기 드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렇죠, 박투방 내지는 공미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이게 딱 맞습니다. 8번. 8번. 그 롤이고 나머지 선수는 이제 다 기존에 있었던 자원들인데 지금 나갈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일단은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나 닮은 친구. 닮았어요? 나 스포티비 때 예전에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랑 소피아 보텔라 킹스맨 여자 발에 칼 달린 분. 그분 좀 닮았네. 네. 그리고 이덕화. 형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될 것 같다. 근데 나는 처음에 이덕화 그랬는데 사람들이 야 너 늙으면 이덕화 될 것 같대 그래갖고 부르니까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지금 아웃 가능성이 있고요. 마르코스 로호도 마르코 로코? 네, 로코가 이제 스페인어로 미친이라는 뜻이거든요. 래퍼 로코 있잖아. 네. 그 다음에 그 콜 체인버라는 하드코어 그룹의 로코라는 노래가 1집에 굉장히 히트한 노래입니다. 그 LOCO인가요? LOCO. 그게 스페인어로 미친이라는 그럼 그거를 썼나 보다. 네. 네. 마르코 로호. 네. 로호도 지금 아웃 가능성이 있고 디오고 달롯 마찬가지. 그리고 스몰링은 이제 에이스 로마 얘기가 이제 계속 있죠. 그리고 필 존스도 마찬가지고 로메로도 이제 딘 앤더슨이 맨유로 복귀를 하게 되면서 지금 나갈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 정도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오피셜이 뜬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향후에 스쿼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뭐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리스트에는 일단 넣어놨고요. 이 예상 베스트 11을 먼저 보죠. 네. 요게 4312랑 그 다음에 4231 정도? 저는 오히려 다이아몬드 442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다이아 442를 세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풍성한 중원 자원들을 모두 다 쓰겠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맨유가 저는 딱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긴 하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러려면 나는 중앙 집중형인 포메이션을 쓰는 팀들은 풀백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나는 나겔스만의 라입지히도
백3 형태나 아니면 예전에 백4를 썼을 때도 가운데가 둘둘둘이나 아주 중앙 집중형이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측면 풀백들이 거의 미드필더스럽게 움직이는 팀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아탈란타도 그랬고 아탈란타는 뭐 사실상 그 둘이 공격수지. 나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를테면 4-2-2-2를 썼던 레알 마드리드, 호나우두 라울, 그 다음에 지단 피구 이래 썼을 때도 왼쪽에 카를로스, 오른쪽에 살가도 둘 다 공격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르크쇼는 뭐 오케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완비사카는 전진성에 대해서 과연 이 선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나는 뭐 내가 이것도 오해를 굉장히 받았어요. 나는 수비에 비해서 공격이 아쉽다 그랬던 거지 수비 원툴이라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네.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날조예요. 예. 근데 공격이 여전히 아쉬운 게 사실이야. 수비 완비사카가. 대비. 맞아요. 왜냐면 수비가 아주 좋으니까. 크로스가 약간 좋을 때는 되게 좋은데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과연 4-3-1-2가 물론 그건 있다. 래시포드와 마샬이 완벽한 그냥 공격수들이 아니라 측면으로 빠질 줄 아는 공격수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다방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4-4-2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냥 기존의 맨유가 추구했었던 4-2-3-1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긴 해요. 올 시즌과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4-2-3-1이나 4-3-3을 쓰면 그럼 반도빅은 이렇게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반더빅이 왔기 때문에 네. 이 미드필더진의 어떻게 보면 이 활용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미드필더 숫자를 많이 배치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물론 이거는 포메이션 노름이고 숫자 노름입니다. 네. 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우측면에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메짤라로? 그러니까 거기서 네 마음대로 움직여라. 프리롤? 예. 그리고 그린우드가 슈퍼서브로 들어가는 거지. 뭐 그 가능성도. 그리고 그냥 충분히 밑에 있는 고려할 미드필더 3명은 뭐 이를테면 폭바, 반더비크 아니면 뭐 마티치나 프레드 세우고.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4-3-3 내지는 4-2-3-1이 제일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합니다. 나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 좀 쉬게 되는. 네. 근데 이제 디에스틀레틱에서 이제 맨유의 새 시즌 예상 베스트 11을 이제 좀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사실상 이거는 4-2-3-1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포그 마티치가 아래쪽에 포진을 해 있고 위쪽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좌쪽에 레시포드 우측에 그린우드 그리고 최전방에 마샬. 근데 이렇게 되면 반더비크의 자리가 없거든요. 그렇지. 사실. 그러면.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그바를 빼고 반더비크를 넣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부페를 빼고 넣을 것도 아니고. 네. 마티치를 빼고 그건 안 되고 그건 밸런스가 이제 네. 뭉개지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앞서서 다이아몬드 4-4-1을 언급드린 이유도 그 미드필더를 모두 다 사용하기 위함인데. 네, 그렇기 위함인데 이제 과연 솔샤르 감독이 이 궁금하다. 사이에서 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좀 궁금하긴 하죠, 개인적으로. 네. 자, 그럼 우리가 포인트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일단 골키퍼 넘버원은 누가 될 거냐? 데헤아냐, 딘 앤더슨이냐? 선 대해야. 근데 만약에 실수가 있다. 그럼 딘 앤더슨이 기회를 받지 않을까. 저도 근데 데헤아가 먼저 나올 것 일단은 같아요. 데헤아. 저 앞서서 말씀드렸던 디에슬레틱에서는 딘 앤더슨이 이제 주전으로 올라갈 맞아요.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좌풀백에 원래 이제 레길론 얘기를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건 이제 만약 토트넘으로 이거는, 갔으니까. 토트넘 쪽으로 갔으니까 이거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바라건대 맨유 팬들은 루크쇼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좌풀백 링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뚜렷한 링크가 별로 없어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반더빅 이후에 링크 났던 선수들이 잠깐 나왔던 게 가레스 베일이고 잠깐 나왔던 게 레길론인데 근데 둘 다 다 토트넘으로 갔고 네. 그러면 또 다시 그냥 제이든 산초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맨유의 좌풀백은 불안하긴 합니다. 어떻게 돌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근데 것 이게 같아요. 뭐 주원 형이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있어요. 이 아주 어린 나이 때 선수들이 한 해 차이로 갑자기 급성장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든 윌리엄스가 성장을 해주면 아주 땡큐죠. 왜냐면 좌우 다 백업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원래 오른쪽이었던 원래 선수니까 오른쪽이었죠. 예. 레어드한테 밀렸다며 뭐 그런 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정도 볼 수 있겠고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사실 이 맨유 스쿼드 안에 차지하는 이 존재감 자체가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즌 후반기에 뭐 이제 여실히 보여줬는데 만약에 이 선수가 이탈을 했을 때 반더비크가 그 역할을 얼마만큼 대체를 해줄 수 있느냐. 난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다른 약간 느낌으로 둘이 조금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조금 더 공격 쪽에 치중이 돼 있다면 반더비크는 진짜 좀 중앙 미드필더스러운 게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조금 더 직접적인 파이널 패스를 하기를 좋아하는 타입이라면 반더비크도 그걸 잘하지만 난 이 선수는 직접 침투해서 본인이 마무리하는 걸 또 굉장히 즐겨하는 선수라. 또 이제 제가 그 첼시랑 아약스 경기 중계할 때도 반더비크가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골도 넣고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라인 브레이크 하면서 들어가는 걸 좋아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은 램파드와 비슷한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예. 또 미들라이커 예. 그런 골 잘 넣을 수 있는 선수니까. 네, 그래서 어찌됐건 부페가 이탈했을 때 반더비크 혹은
다른 선수들이 이 역할을 얼마만큼 대체를 해줄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이거는 시즌 막바지에 좀 도드라지게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 문제도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맨유 그쵸. 입장에서. 예. 마지막에 이게 슈팅을 많이 때리는데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그 전환율이 맨유가 되게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공격수들의 어떻게 보면 그 뭐 마샤를 비롯해서 저는 뭐 레시포드, 뭐 그리고 이런 선수들 다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이 선수들이 시즌 막바지에 보여줬었던 좋지 않은 결정력을 새 시즌에는 조금 개선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코로나 중단 이후 재개된 다음에 마시알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시알이 나쁘지 않았는데 좋았는데 좀 놓치는 부분도 있었고 네네네. 레시포드는 되게 좋았다가 쭉 약간 그 부상 이후에 완벽하게 폼이 안 올라온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살아난다면 네. 예. 근데 그리누드는 지금 뭐 막 이슈가 사건 사고가 빵빵 네, 나오잖아. 그렇죠. 그 이후에 무슨 뭐 가스 이것도 사진 나오고 그러더만. 그 해피벌룬. 헤비벌룬. 얘는 일단 멘탈 회복부터 해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맨유가 이제 첫 라운드 상대가 수정궁이에요. 네. 그거는 저희가 또 프리뷰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성적 예상 안 하나요? 놓쳤네요. 네, 해주세요. 몇이라고 보시나요? 맨유 4위. 오! 나도 4위. 4위. 4위, 5위 언저리일 것 같은데 저는 딱 4위 챔피언스리그 마지노선에 들어갈 것 맨유 같아요. 4위나 첼시 3위, 뭐 2위 리버풀, 1위 맨시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근데 맞아요. 쭉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면 봤을 이제 때. 리버풀 우승으로 바꿔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네. 그 정도가 아닐까. 네. 똑같이. 네? 똑같이 4위. 맨유 4위. 4위. 음. 챔스티켓은 딸 것 같아. 네, 아니, 딸 것 같아. 영입 자체가 나쁘지 않고 기존 자원들이 지난 시즌 영입 자체가 때- 나쁘지 않다고 그러기는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영입한 자원이 나쁘지 한 명이, 않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좀 사실 별로인 선수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선수가. 근데 반더비크 정도면 진짜 이거는 충분히 괜찮은 좋은 멤버거든요. 선수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수정궁 프리뷰는 저희 토요일에 올라가니까 곧 참조해 주세요.